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기본강좌 4강 제2편 부동산학 강론 제5장 부동산 금융론 제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기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론에서는 금융하고 저당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금융론. 자, 이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볼 것 같으면 하나는 토지금융. 자, 부동산 정책론에서도 토지 문제 있었죠? 그게 토지금융. 또 하나 부동산 문제에서 무슨 문제? 주택 문제. 주택금융. 똑같이는 아닙니다. 그게. 구분이 똑같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토지금융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워낙 대규모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공용개발하고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고, 자, 주택금융은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주택소비금융. 여러분들이 집 사고 팔 때 은행에 저당 잡아서 집을 저당해서 은행 대출 받는 거, 주택소비금융입니다. 소비금융. 또 하나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개발금융이라고 그래요. 건축대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건축할 때 돈 빌려주는 거. 자, 이렇게 부동산 금융론은 이렇게 잡히고, 중요한 건 이 주택금융, 이 소비금융에서, 주택소비금융에서 저당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해요. 이 저당. 예, 민법의 저당권, 물권의 저당권하고 같은 저당인데, 그 저당이 이 저당이, 이건 법률적으로 본 거고, 요거는 금융 쪽, 경제론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저당권의 힘이라는 거는 저당을 잡은 사람에겐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언젠가 원금을 빌려줬으니까 원금을 받을 힘. 두 번째, 이자 받을 힘. 그리고 뭐라 하나? 원리금. 원금과 이자 합한 거예요. 원금 할 때 원, 이자 할 때 이. 두음 거치기에서 리자가 되는 거예요. 원리금 거두어 드린다.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수취권. 이게 원리금 수취권이고, 두 번째는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가 이자도 잘 내. 그리고 원금도 제때때 상환을 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채무가 이행이 된 거니까. 근데 채무를 이행을 안 해. 이자만 내는데 이자 안 내네. 그러면은 물론 앞으로 당신 집을 경매에 넘깁니다 라고 알려는 줘야 돼요. 최고는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바로 경매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경매권이라고 그래요. 경매권. 네.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경매권. 근데 경매권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잔인하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저당실행이라고 해요. 저당실행. 저당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이 저당실행권. 두 개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힘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저당이라는 걸 갖고 저당시장이 성립을 되는데,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이 있어요. 1차 저당시장은 글자 그대로 1차적인 거니까 은행 같은 대출기관. 자, 은행이라고 표시를 좀 합니다. 대출기관이에요. 대출. 1차 대출기관. 자, 그리고 여기 차입자, 일반 소비자죠. 주택 소비자들. 차입자가 있으면, 자, 차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당을 해줘요. 자, 저당을 해주고, 첫 번째. 그리고 또 대출도 받아. 예, 저당해준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 그러면, 저당하고 대출, 이 사람은 저당 잡아주고 이제 대출을 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라, 다달이 이자,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이야, 원리금. 예, 서비스액을 다달이 지불을 해야겠죠. 자, 요거의 1차 저당시장으로 끝난 거고, 은행은 지금 저당권이 있으니까 저당권을 채권으로 해서 팝니다. 어디다가? 자, 이제 2차 저당시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유동화 중개기관. 자, 유동화 중개하는 거예요, 중개. 그걸 누가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KHFC가 담당을 합니다.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자, 유동화 중개기관이 저당 채권을 여기다 팔아. 자, 저당 채권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팔으면 이 사람들은 뭘 해줘야 된다? 대금을 지불한다. 대금 지불.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은행이 돈이 없잖아. 저당 채권만 있을 뿐이고, 유동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유동성. 즉, 현금화 시킬 수가 없어.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유동화 중개기관이 대금을 지불하고 현금을 주고 저당 채권을 삽니다. 그럼 유동화 중개기관은 저당 채권을 사갖고는 뭘 하냐? 이걸 증권으로 만들어. 저당 증권. 그게 바로 MBS라고 그래요. 모기지, 외기지, 시큐리티. 자, 증권이야. 증권 S가 붙으면 해서 이걸
투자자들에게 팝니다.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그 리츠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다 팔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MBS를 사고 뭘 한다? 대금 지불. 네, 대금 지불. 자, 이렇게 해서 쭉 도는 거예요, 이게 돈이. 근데 1차하고 2차는 이렇게 나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이번에 저기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에 빠진 게 요 차입자들이 채무 이행을 잘 한다는 전제 아래야 이 조건이 성립을 했는데, 이 MBS가 그래서 많은 활약을 했는데, 문제는 채무 불이행에 빠져서 많은 차입자가 집을 못 갚으면 집이 다 저당 실행권에 의해서 경매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폭락을 해. 그럼 은행의 저당권이 부실해져. 그러면 이 MBS 증권마저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쇄적으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온 게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저당을 갚는 방법. 자, 저당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자, 이게 금리를 고정시키냐, 고정시키지 않냐에 따라서 고정금리 결정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하나는 고정금리 대부 방식, 하나는 변동금리. 자, 금리가 변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대부분. 고정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되면 누가 책임진다? 인플레이션과 대출기관, 대출자, 은행 다 같은 말이에요. 대출자가 책임지고, 변동금리는 인플레가 돼. 그러면 이자 바로 올려버려, 은행이. 그러면 누가 책임져? 차입자가 지는 거예요, 차입자. 자,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는 이자가 싸 보여, 당장은. 그리고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이자를 좀 높게 잡죠. 그렇지만 실제로 인플레가 만약에 닥친다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차입자가 유리하지. 그러니까 평소에 고정금리 이자율이 좀 센 거예요. 변동금리 위험이 있으니까 낮은 거고,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낮으면 차입자, 높으면 대출자.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요. 그 외에 이제 원리금. 자, 원리금은 어떻게 갚냐? 원리금 배분 방식에 따라서 원리금 균등. 자, 원리금 어떻게 하면 돼서 원리금은 원금하고 이자를 균등하게 갚는 거야. 이건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원리금이 여기 있고, 여기 다른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 근데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어. 원금 균등은 이자는 생각 안 하고 원금만 균등하는 거야. 자, 원금만 균등하니까 이자는 처음에 높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이렇게 낮아져. 요 두 개 합하면 이렇게 되죠.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이 점점 낮아지는 거야.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이 일정한 거고, 그리고 그 원리금, 원금 균등 이게 있고, 만기의 일시상환, 만기에 한꺼번에. 즉 원금하고 이자가 있으면 이자만 내, 일정하게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보통 주택저당담보대출 이걸 많이 선호를 해요, 은행에서도.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택 아파트 분양받아서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주로 이거 쓰고. 자, 그 외에 이제 체증식, 점차 늘어, 체증. 이게 신혼부부들에게 딱 좋죠. 신혼부부들 나이가 들수록 기술도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도 좋아지고 월급도 많아지니까 점점 월급이 는다는 가정 아래에 체증, 점차 증가시키는 거. 원리금을 이렇게 증가시켜서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있고, 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모기지, 장기주택 저당, 모기지라는 거는 저당이었죠. 저당 담보, 론, 대출.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담보 대출, 모기지론 이렇게 되고,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합니다. 아까 여기서 저당 채권 산다고 그랬죠. 그걸 보유하고, 그 보유한 거를 저당 증권으로 해서 판매도 해, 이 사람들은. 여기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공적보조, 만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두 분 다, 노인 두 분 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그 주택연금 노후 그 다달이 집을 저당해서 오히려 은행에서 돈을 주는 영모기지죠. 영모기지.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학자금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학자금 대출 증권도
KHFC에서 발행을 합니다. 주택신용보증도 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게 요 MBS 주택저당 채권을 증권화한 거. 주택저당 증권이죠. 뭐 주택저당 담보증권, 저당 담보증권 다 같은 말이야. 저당을 담보로 한 증권이야. 앞에 주택을 주로 했기 때문에 주택자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요 저당 담보증권은 세 가지 종류로 나요. 하나는 MPTS, 자, 그리고 두 번째는 MBB, 세 번째는 MPTB, 또 CMO. 자,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는 좀 시험 문제 자주 나니까 간단하게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MBS에 대해서 주택저당증권이 어떤 특징을 지고 있는지 좀 보면 요 세 가지, 네 가지인데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자, 이게 MPTS, 그 다음에 MBB, 그리고 MPTB, 다계지채권 CMO.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구분을 하면, 자, 먼저 구분을 좀 해. 이게 특징 또는 어떤 구분, 기준이 되겠지. 구분의 기준이 되면 MPTS는 지분형이야. 지분형. 그러니까 시크릿 증권이에요. 증권. 이거는. 자, 이건 B는 본드. 이거는 채권이야. 채권이야. 자, 요것도 본드. 이거 채권. 다계층 채권이야. 이건 또. 자, 이렇게 지분형으로 구분이 되고, 증권 유형이, 자, 이제 증권의 모양이야. 증권의 어떤 유형은 지분형 증권이야. 이건 증권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두 개는 채권이야. 이건 채권형이고. 자, 이럴 때 아까 저당권의 힘이라고 그랬죠. 저당권의 힘 두 가지. 하나는 원리금 수취권, 하나는 저당 실행권. 저당 실행권은 저당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당의 소유권이라고 돼요. 원리금 수취권 이게 있는데, 저 원리금 수취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기 상환하게 되면 이 원리금 수취권이 날아가는 거야. 조기. 빚진 사람이 조기 상환하면 더 이상 원금만 받을 뿐이지 이자를 못 받잖아. 그래서 이게 원리금 수취권은 조기 상환 위험과 반드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당 실행권은 그냥 돈 안 갚고 그냥 저당 맡기면 신청하면 되니까, 경매 신청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냐? 자, 원리금 요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냐? 볼 것 같으면 원리금 수취권을 여기는 투자자가 갖고 있어. 증권을 사는 사람들이야. 예, 투자자. 그리고 여기는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기관. 여기 역시 발행기관이라죠. CMO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일부 예외는 있어요. 일부 예외는.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원리금 수취권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건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조기 상환 위험 부담자. 투자자, 이건 발행기관. 이렇게 생각해. 이건 같은 말이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냐? 거꾸로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 누가 하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저당권 소유자, 즉 저당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누가 갖고 있냐? 저당권 소유자. 요거는 저당권 소유자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아까는 첫 번째 저당권의 첫 번째임, 요건 두 번째임. 저당권 실행권. 자, 이거는 투자자 갖고 있어. 여기는. 자, 투자자 한 번 더 써줘. 이건 또 다른 거니까. 투자자. 여기는 발행기관. 여기는 중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MPTS하고 MBB 중간형이야. 그러면 투자자, 발행기관이면 요번엔 투자자, 발행기관이면 여기 요번엔 누구일까? 발행기관. 아, 원리금 수취권이 여기 예외가, 여기는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 자, 원리금 수취권이 MPTS는 투자자, 그리고 MBB는 발행기관, MPTB, CMO는 투자자고, 저당권 소유자가 MPTS는 역시 투자자, MBB는 발행기관.
MPTB, CMO는 발행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치는 제가 헤맨다는 얘기는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나면 엄청 헤매는 거예요. 이따 헤매지 않는 비법 알려주니까 그거 한번 기대하고 있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선생님들도 헤매네. 그만큼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콜방어. 자, 콜방어는 원리금 수취권의 조기 위험 부담을 투자자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냐 없냐. 방어할 수 있냐 없냐. 자, 이거는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으니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지. 상대가 그냥 갚아버리면 이자 못 받는 거야. 자, 여기는 발행기간이 갖고 있으니까 투자자는 나 이자 달라고. 그건 네 문제다. 자, 여기는 방어할 수 있어. 중간이니까 방어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방어를 해. 왜? 대부분 발행기간이 갖고 있으니까. 예외 있어. 일부 예외 있어. 이렇게 나와. 요쪽은 대부분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애매해. 시험 문제 내기가. 두 개는 확실해. 그렇잖아요. 자, 그럼 수익률을 보자고. 수익률을 항상 제일 위험이 높을수록, 자, 위험과 수익률은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 높고 위험 낮을수록 수익률 낮아. 지금 조기 상황 위험을 누가 부담했냐만 보면 돼요. 여기 투자자가 위험 부담하잖아.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지. 제일 높아야 돼, 이게. 자, 여기는 조기 상황 위험을 누가 갖고 있어? 발행기간이 갖고 있잖아, 발행기간. 조기 상황 위험 발행기간. 저당권 실행권도 발행기간. 이건 제일 낮은 거야. 제일 안전하니까. 중간이라고 그랬죠, 중간이요? 그러니까 이건 딱 중간이야, 중간. 위라고 밑이라고 말하기도 뭐야, 딱 중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암기 비법을 알려줄 시간이 왔어요. 이거를 언제 어떻게 외웁니까? 헷갈리는데. 안 헷갈리게 해주지. 그래야 그 선생님이지. 요거는 만화공인중개사 저자인 제가 최초로 핵심만 찝어서 발견해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제가 말한 거 들어보면 맞습니다요 하게 돼 있어요. 자, 보면 투자자. 자, 투자자 앞글자가 T끝이죠. 영문으로 뭐예요? T야, T. 자, 발행기간은 비읍, B네. 자, T하고 B. 요거 반드시. 자, MPTS에서는 T가 영어에서는 중복되면 S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T가 두 개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 T, 뒤에 거도 T. T가 두 개 있어. 위험도 내가 부담해. 저당 경매 신청도 내가 해야 돼. 투자자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야, 이거는. 자, 이렇게. 저번에 MBB, 이건 B가 두 개네. 발행기간이 원리금 수취권도 갖고 위험도 부담하고, 발행기간이 저당도 해야 돼. 그럼 투자자는 안전하잖아. 투자자는 수익률이 제일 낮은 거예요. 자, 요거는 T,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 발행기간은 저당권 소유만해. T하고 B가 동시에 있어. 딱 중간이지, 그러니까. CMO는 다 M인데 혼자 C야. 그게 중간인 거야. 아주 외우기 쉬워. 자, 봐요, 그럼.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 소유를 다 하니까 이건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도 다 부담한 거야. 이익도 세야지. 제일 높아. PB, 발행기간이 두 개 다 부담을 해. 이자율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안전하니까. 딱 중간이야. 하면 중간이네. 자, 보자고요, 그럼. 자, 여기는 MPT에서 T가 중복, 투자자, 또 투자자. 그렇죠? 투자자. 그러니까 수익률이 제일 높아. 여기는 원리금, 발행기간, B, 발행기간, 비읍. 자, 저당권 실행, 발행기간, 비읍. 이것도 비읍. 제일 낮다. 여기는, 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저당권 실행은 발행기간, T, B. 골고루 나눠가졌네? 딱 중간이야. 그러니까 요 제목만 보고도 TS, TT 제일 높아. 투자자가 다 부담하니까. B, BB 발행기간이 다 부담하니까 투자자는 수익률이 제일 낮아. TB 딱 중간이네. 중간. CMO는 당연히 중간. 다 M으로 시작한다. 혼자 C야. 타겟 채권. 요거는 요 위에 것만 알면
요거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암기 비결만 알면 밑에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쭉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 거고, 핵심은 요거 TS, BB, TB 이거만 하면 요거는 만사 형통입니다. 그 외에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용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같은 거 CBD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부동산 개발 과정 처음에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단계, 부지구입, 진짜 타당성, 요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금융 단계, 건축 단계, 마지막에 마케팅 단계. 마케팅 단계는 마지막 마케팅 단계 때만 한다가 아니라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부터 구상을 한다는 거. 중요한 거고, 특히 정박임차자, 은행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선 임차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학교 기본강좌 제4강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MBS에 대한 거 싹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기본강좌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타 강좌 어느 걸 봐도 이런 얘기 해주는 데 없습니다. 다 헷갈리게 가르쳐 주지. 그러나 요 MPTB, TS, BB, MBB의 BB, MPTB의 TB 요거만 아시면 내용은 싹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교재를 좀 반복해서 공부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정규 강좌 유료입니다만 정규 강좌를 좀 봐주실 걸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